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곳은 발트해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고 조용한 바다는 지금 세계 지정학의 중심지이자 어쩌면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장소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발트해는 러시아의 숨통이자 서방세계가 반드시 막아야 할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발트해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트해가 어디인지부터 알아보자고요. 발트해는 북유럽과 중앙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 접해있는 나라가 무려 9개나 되는데요. 북유럽의 지중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굵직굵직한 나라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독일, 러시아, 스웨덴과 인접해 있죠.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이 발트해는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일단 지도를 펼쳐서 보죠. 러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제2의 도시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월경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칼리닝그라드거든요. 근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발트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서방세계 입장에서는요, 이 발트해만 계속 꽉 쥐고 있으면 러시아를 바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딱 냄새가 나죠? 러시아는 이 발트해를 통해서 서유럽과 무역을 하고요,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트 함대가 있어요. 꽤 규모 있는 러시아 함대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발트해만 러시아 바다로 만들면 유럽의 주요 지역을 위협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서방세계가 여기를 차지하면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 상태가 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서방세계는 발트해를 러시아와의 대립에서 최전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발트해에 인접한 나라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렇게 9개국인데요. 러시아 빼고 전부 나토 가입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방세계는 이곳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죠. 더 나아가서 발트해를 자신의 바다로 통제하게 되면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로까지 차단해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발트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긴장이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장 윈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 때도 발트해가 나올 정도로 꽤 긴장감이 높은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곳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폴란드와 발트 삼국이 EU와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외해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트해를 내해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발트해 먹어서 러시아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하게도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압박에 자국을 몰아세운다고 비난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에 발트해 인근의 핵무기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군관구 군인들과 수병들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하곤 했죠. 이를 통해서 서방세계에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러시아는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거점 삼아 발트 3국과 폴란드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면서 안보를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불법 이민자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이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벨라루스가 접경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불법 이민자를 떠넘기면서 국경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위기가 발생하곤 했어요. 벨라루스 인접 국가들의 통계에 따르면요, 폴란드에서는 10만 건, 라트비아에서는 2만 5천 건, 리투아니아에서 2만 2천 건의 불법 월경 시도가 국경수비대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도 발트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되고 있죠.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니까요. 또 여기에 각종 GPS 교란이나 정보전, 사이버 공격도 이어나가면서 발트해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서방세계도 바보가 아닌지라 러시아의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폴란드는 국가안보국 국장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3년 정도 남았다며 강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폴란드의 안보 역량과 군사력 증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최근에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잔뜩 사간 적이 있었죠. 이게 전부 우크라이나 전쟁과 발트해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생긴 결과였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관련 예산을 높이고 미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장 폴란드는 GDP 5%까지 국방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한국이 국방비의 GDP를 2.3% 정도 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견제하기 위해 25억 달러, 하나로 3조 4,737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방패 동부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국경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요새나 각종 방어 시설을 만들어서 만일을 대비한다고 발표했죠. 실제로 2024년 11월에는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브라니에브 지역에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를 배치하면서 한국에서도 크게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고 발트해와 인접한 지역인지라 상당히 전략적인 지역이죠. 그와 더불어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러시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폴란드는 북방 EU 국가 그룹에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방어선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실드라고 해서요, 발트해 지역의 공중과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발트 3국도 역시 소련의 침공으로 공산화되었고 소련의 탄압으로 인해서 과거사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공세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발트 3국에서는 소리를 높여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폴란드와 손잡고 러시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트 3국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의 방어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벙커와 요새를 만들면서 러시아가 감히 국경을 못 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습이죠. 벙커 건설은 2025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폴란드의 방공 시스템을 2024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러시아를 같이 때리려고 2017년부터 나토의 주둔군 강화 계획에 따라서 에스토니아의 병력을 순환 파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프랑스군 300명이 주둔 중인 상황이죠. 그리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로 국경 지역을 완전히 요새화시키고 있고요. 국경을 따라 대전차용 도랑을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현재 상황을 봐서는 발트의 균형추는 완전히 나토 쪽으로 넘어간 상황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발트의 인접 국가 중에 러시아 빼고 전부 나토가 입국이에요. 아예 발트를 나토의 연못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러시아 선박이 대서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발트해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지역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나토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의 40%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꽤 큰 손실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여객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역시 더 포위된 형태가 커서 러시아는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쓴맛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나토가 계속 러시아를 밀어붙이게 되면 러시아의 여객 영토인 칼리닝그라드가 위험해져서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에는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만 점령하면 칼리닝그라드는 고립되지 않는데요,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를 구원하고 발트 삼국을 나토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물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작긴 하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옛날 말이 되고 있어요. 일단 현재 나토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침공해서 가입했죠. 나토의 최대 약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바우키 회랑이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만 치면 발트 삼국이 고립되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을 러시아가 점령하게 된다면 나토는 발트해를 통한 해상 운송에만 의존하여 발트 삼국을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스웨덴이 중립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대량의 병력과 물자를 해상 운송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발트해를 자신의 바다로 공고히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라트비아 사이에는 고틀란드 섬이라고 해서요, 스웨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토에 넘어가면서 발트해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는데요, 고틀란드 섬이 발트해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때 아주 쉬워요. 불치망모예요. 여기에 전투기 두고 있으면 제공권 장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냉전 때 소련군의 작전 계획 같은 걸 보면요, 소련군이 제일 먼저 이 섬을 점령하면서 전쟁이 시작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전 당시에 스웨덴도 여기에 군대를 25,000명 정도 배치하기도 했고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다시 고틀란드 섬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면 러시아가 감히 수바우키 회랑을 공격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수바우키 회랑을 공격해도 발트 삼국을 수월하게 고립시킬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나토를 건드렸다는 것은 곧 유럽 전체와 미국을 건드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함부로 하기 힘든 도박수죠. 현재 발트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유럽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평화로운 지역으로 여겨지긴 하지만요, 오늘날에는 러시아를 포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추후 긴장감을 높이는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유력해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다음 행동에 나설 지역으로 높은 지역이 발트해라고 뽑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발트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